야, 불륜 천건 달성. 와, 불륜 사건 천건 달성. 저 불륜 전문 탐정이신가 봐요. 사람들은 저를 이렇게 부르더군요. 세상의 불륜을 박멸해가는 탐정계의 킬러이자 이 일대 최고의 불륜 전문 탐정이라고요. 아, 저렇게 또 특화된 분도 계시네. 네, 전문.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의뢰인들이 또 이제 신뢰가 있겠지. 그날도 저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의뢰인이 또 찾아왔습니다. 누군가 오셨네. 아이고, 어서 오세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이 사건에 소름 끼치는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친구 말로는 바람 잡는데 제일 유명하시다고. 그럼요. 미서리에 제가 떴다 하면 모텔에 파리만 날려서 일대가 조용하다니까요. 들으셨겠지만 제가 못 잡는 바람이 없습니다. 우리 사무실엔 우풍도 안 분다니까요. 따뜻하죠? 그만하시죠. 구체적으로 어떤 일 때문에 오셨을까요?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는 건지 알고 싶어요. 그렇군요. 결혼한 지는 몇 년 되셨을까요? 10년이요. 6살 아들 하나 있어요. 아이고, 아들까지 있는데. 남편의 직업은요? 아, 안녕하세요. 의사다. 산부인과 의사예요. 아, 산부인과 의사야? 맞아요, 이주 됐어요. 어디 뭐 불편하신 데는 없으시고? 저는 그 건물 1층에서 약국하고 있고. 약사시고? 같은 건물에 있는데? 최고의 가정인데, 최고의 조합인데. 의사 약사 부부면 황금 조합인데 같은 건물이면 머리도 잘 쓰셨네. 남편이 환자 받아서 아내 약국으로 내려보내는 시스템. 최고인데요. 스럽게. 야, 또 건물이 시아버지 거래. 그런데 부부가 같은 건물에서 일하면 바람 피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의심스러우실까요? 매일 출근도 같이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따로 가자고 하질 않나. 남편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멋부려. 외모에 부쩍 신경을 쓰더니 자기야 문자 왔어. 휴대폰 비번을 설정하질 않나. 원래는 설정이 안 돼 있었는데. 계속 휴대폰 만지고. 전화도 꼭 나가서 받아요. 나가서 받는다. 속옷도 저렴한 것만 찾던 사람이 브랜드 속옷을 사놓더라고요. 아, 이거는 좀 확실하다. 제가 진짜 참을 수 없는 건 하루가 멀다 하고 새벽마다 응급환자 보러 가는 게 말이 돼? 병원에 의사가 당신 한 명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의심 안 하게 생겼어? 지난번에도 새벽에 온 전화 간호사 맞아? 목소리가 다른 것 같던데. 아, 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당신 무슨 의부증이야? 간호사 맞다고 몇 번을 말해. 그리고 환자가 지금 중내 사내 하는데 만에 하나 그 환자 잘못되기라도 하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아, 당신이 책임질 거냐고. 아 그래도 말이 안 돼. 그러니까 그만하라고. 아휴, 진짜 지긋지긋하다 정말. 오히려 이제 아내분을 더 이상한 사람으로 좀 이렇게 그렇죠. 몰아가는 거예요. 응급환자 핑계로 새벽이든 쉬는 날이든 갑자기 나가버려요. 물어보면 저를 을부증 환자로 몰아버리고요. 그러니까 저렇게 돼버려요. 아니 이렇게 능력 있고 아름다운 분을 놔두고 아휴 그냥 겨웠네 아주 그냥. 혹시 남편이 불륜이 맞다면 이혼하실 생각이신가요? 글쎄요. 가능하면 가정을 지키고 싶어요. 아. 우리 아들 이혼 가정에서 크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럼 의뢰하시는 이유가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으니 답답해 미치겠어요. 사실 답답함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의심하는 건지 진짜 불륜인지 알아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남편이 불륜인지 꼭 알아봐 주세요. 그렇게 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의뢰인의 남편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또 응급환자 보러 간다고 나갔어요. 먼저 남편이 새벽에 나간다는 곳이 어딘지 누구를 만나러 가는 것인지 파악하는 게 급선무였죠. 응급환자 보러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추적을 해야지. 급해 보이네. 아, 진짜 응급환자일 수도 있고. 예. 진짜 병원에 왔는데요? 진짜로 응급환자 보러 온 거 아닐까요? 내가 불륜 잡는 것만 10년 차야. 제일 요주의 장소가 어딘 줄 알아? 직장이야, 직장.
알리바이 만들기 위해 최적의 장소거든. 아, 너 반드시 잡고 만다. 아내분이 얼마나 힘들겠어. 에이, 또 감정이입하셨네 우리 탐정님. 불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가 겪어봤잖냐. 바람 피는 것들은 몰라. 배우자가 어떤 심정인지. 맞습니다. 넌 나가서 좀 지켜봐. 춥던데. 내가 갈까? 아유, 저건 또 조수가, 예. 누군가가 이제 급하게 들어가고 병원으로. 저 사진 찍었고. 말해. 방금 건물로 젊은이도 한 명 들어갔어요. 남편분을 만나러 온 걸까요? 이 시간에 여자 혼자 목적 없이 병원에 왔다. 말이 안 되지. 불 켜졌다. 어머, 진료실에 둘이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잘못 걸렸다간 증거도 못 잡고 조사도 끝이야. 일단 첫날이니까 좀 더 지켜보자. 그리고 1시간 후 둘이 같이 나오나 혼자 나오나? 이제 혼자 나오고. 남편은 다시 집으로 향했고 그날은 확실한 물증 없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어이 실장 아직이지? 네. 점심 먹으러 나올 때가 됐는데. 나왔다. 자, 이제 뭐 잡나요? 확실한 물증이 있어야 됩니다. 아직까지 몰라요, 지금. 자, 미행합니다. 잘 추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점심시간인데 밥 안 먹고 어디를 가는 거야? 점심 약속을 멀리서 잡으러 갈까요? 일단 따라가 보자. 근데 이 실장, 길이 너무 익숙한데? 네? 여기 우리 사무실 가는 길 아니야? 그렇네요. 그럼 저게 무슨 볼일이지? 이대로 가다가 우회전하면 우리 사무소잖아. 설마 들킨 거 아니겠죠? 어머, 어떡해. 야야야, 진짜 우리 찾아왔나 봐. 어떡해요, 대표님. 유턴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사무실 건물 앞에 주차하는데요. 일단 내가 볼게. 이 실장은 주차하고 올라오자. 의뢰인의 남편이 도착한 곳은 놀랍게도 저의 탐정사무소였습니다. 이게 걸렸는지 아니면 뭔지. 네. 너무 무서워. 어서 일 때문에 오셨을까요? 의뢰인의 남편이 대체 왜 여기로 왔는지, 설마 들킨 건 아닌지 머리가 터질 것 같더군요. 들킨 건가? 그런데 남편의 첫 마디는 충격 그 이상이었습니다. 뭔데? 제 아내에 대해서 조사를 좀 부탁드려도 돼요?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 남편 때문에 그런 건데? 그렇지. 아내랑은 대학 때 처음 만났어요. 제가 힘들 때마다 물심양면으로 절 내조해주고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저희 부모님한테도 잘했고 또 우리 아들도 잘 키워냈고 갑자기 이혼을 요구하는데 이게 너무 당황스럽네요. 아내분이 왜 그러시는지 추측 가능한 부분은 없으실까요? 모르겠어요. 지푸라기라도 젓는 심정으로 여기 온 겁니다. 아내가 왜 그러는지 그 이유가 뭔지 알아봐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 탐정님 혼란에 빠졌는데? 그럴 것 같습니다. 아, 직업 윤리상 먼저 의뢰한 쪽의 일을 마무리 짓는 것이 우선이라 돌려보냈지만 묘한 찜찜함이 남더군요. 이거 이런 경우에는 와 어디가 맞는 말이야? 부쌍방 의뢰라. 내가 이 바닥에서 도 같은 사람이지만 이런 케이스는 처음인데. 의뢰인한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알려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비밀로 하자. 괜히 의뢰인 감정 동요돼서 좋을 거 없으니까. 네. 그런데 남편분 말 진짜일까요? 아내가 이혼을 요구했다는 거? 분명히 아내분이 우리한테 의뢰할 땐 가정을 지키고 싶다고 그랬거든? 가능하면 가정을 지키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아들
이혼 과정에서 크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혹시 남편분에 대한 배신감이 너무 커져서 이혼을 결심한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지. 나도 그랬으니까. 저는 어떡하죠? 남편분한테 탐정님 얼굴이 다 노출됐잖아요. 그렇죠. 쫓아야 할 대상에게 탐정의 얼굴이 노출됐다는 건 엄청난 리스크였죠. 진짜 치명적이다. 하지만 이 정도 위기에 흔들린다면 사람들이 저를 최고의 불륜 탐정이라 부르지도 않았겠죠. 근데 진짜 궁금해지네. 어떻게 오셨어요? 입덧이 너무 심해서요. 뭐 먹지도 잘 못하겠고요. 잠시만 앉아서 기다려주세요. 저희는 이 실장의 지인인 임신부 요원을 투입시켜 새벽 시간에 알리바이를 파헤치기로 했습니다. 새벽에 들어간 여자 간호사 맞다는데요. 어머. 오케이. 저희 요원은 컨디션 난조를 이유로 병원에 입원. 야, 진짜 대단하다, 저런 거. 야. 그 간호사님이요? 결혼할 사람 불륜 대상으로 의심되는 간호사에 대한 정보. 결혼한 남자친구가 있다고요? 네. 원장님 진짜 애처가시잖아요. 의뢰인 남편에 대한 평가. 평가까지 다 듣네. 병원 내 떠도는 소문들을 조심스레 수집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응급 환자들이 많죠. 산부인과에는. 그치, 아기가 뭐 출근 시간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럼요. 고생했어. 응. 아닌 것 같은데요. 새벽에도 몰래 지켜봤다는데 진짜 응급 환자들 보러 간 거 맞대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때 그 간호사도 소문 들어보니까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도 있다고요. 그래? 남편이 새벽에 병원에 나가는 것이 의뢰인이 생각했던 은밀한 미래가 아니라는 것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병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건 아닐까? 계속해서 남편 동선을 쫓았죠. 목요일 오프 때마다 혼자 바에 가서 위스키 한 잔씩 마시는 게 남편 루틴이에요. 너무 건전하지. 어서 오세요. 아니 뭐 혼자 가서 위스키 마시는 건데 뭐. 네. 저거 되게 건전한 취미죠. 하지만 여기 옆에 누가 안 앉으면 돼요. 진짜 옴수라로 온 거야? 너무 건전하다. 너무 건전해. 여보세요? 양수가 터졌다고? 알았어. 지금 갈게. 그 술을 입에서 대려고 했는데 응급이어가지고 바로 떼고. 슈바이처가 따로 없다. 슈바이처가 따로 없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와이프는 의심이 나고 그 말이야. 너 불쌍한 거 아니야? 누구 편이세요? 그러게 말이다. 그 후로도 남편에게선 아무런 증거를 찾을 수 없었고 못 찾죠, 저렇게 되면. 저희는 결과를 의뢰인에게 알리기로 했습니다. 정말 불륜이 아니라고요? 네. 외도라고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아유, 그래. 남편분 정말로 열심히 일만 하시더라고요. 여자보다 환자를 더 사랑하는 훌륭한 의사를 남편으로 두셔서 좋으시겠어요? 그럼 이제 좀 안심하셔야지, 아내분들. 결과적으로 남편분은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진들도 뭐 불륜 증거라고 볼 수가 없어요. 제 경험상 100%입니다.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하셨는데 다행입니다. 축하드려요. 다행? 축하? 당신들 전문가 맞아? 이렇게 되는구나. 버젓이 바람 피는 게 보이는데 증거가 없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뭐가 보인다는 거야? 어디가 보인다는 거죠? 저희가 밤낮으로 지켜봤는데 정말 없었습니다. 따로 만나는 여자분도 없었고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당신들 의뢰인 등쳐먹는 거 아니야? 말씀이 좀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 됐고 니들 말 못 믿어. 못 믿는다고. 이제 못 믿는구나. 사람 못 믿는 거. 예상치 못한 아내의 반응. 하지만 이런 경우가 종종 있기에 사건은 해프닝으로 끝이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뒤 놀라운 인물이 저희를 찾아오기 전까지는요. 누가 찾아왔다고. 남편? 남편이네.
뭐야? 저 남편이잖아. 며칠 전에 아내가 저한테 보여준 사진이에요. 자기 친구가 바에 갔다가 우연히 절 보고 보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를 막 불륜으로 몰기 시작하는데 속엔 왜 여자가 있지? 아무 사이 아니라고 했잖아. 이렇게 빼박 증거가 있는데? 아니야, 아니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해. 당신 같은 믿겠니? 말해봐. 언제부터야? 언제부터 그 여자랑 붙어먹은 거냐고. 미치겠네 진짜. 6살 아들 아빠라는 인간이 부끄럽지도 않니? 이혼하자. 뭐? 역겨워서 같이 못 살겠다고. 내가 아니라잖아. 내가 아니라는데 왜 이렇게 사람 말을 못 믿어? 당분간 혼자 지낼 거야.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질질 끌지 말고 사인해서 보내. 아 진짜 심한데 우부증이라는 게 진짜 있구나. 어쩔 정도 있고. 저러면 절대 못 믿지 이제. 꽂혀가지고. 그러더니 위자료는 5억. 봐봐. 재산도 반으로 나누자고 하고 아이도 저보고 키우라고 하더라고요. 탐정님, 저 진짜 아니거든요. 이거 너무 억울해요. 억울하죠. 그럼. 저 어떻게 나한테 이런 짓 생길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정확하게 알고 싶으신 게 뭘까요? 아내요. 아내의 모든 걸 알고 싶어요. 그 사람 내가 알고 있던 그 사람이 아니에요. 설령 이 사진이 사실이라더라도 절 그렇게까지 몰아세울 사람이 아니거든요. 게다가 지금 어디서 지내는지도 모르겠고 또 양육권까지 포기한다는 걸 보면 분명히 뭔가 있어요. 도와주세요. 남편의 말을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놀란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계속 놀라요? 이거 우리가 찍은 사진 아니야? 뭔데? 네. 이 여자분이 술 한잔 같이 하자고 하는데도 바로 병원 전화 받으시고는 자리를 뜨시더라고요. 전혀 모르는 사이 같았고요. 감사합니다. 네. 정말 죄송해요. 좀 취했나 봐요. 저기 우리 이것도 인연인데 같이 술 한잔 하실래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여보세요? 양수가 터졌다고? 알았어. 지금 들어갈게. 이거 저기 병원에서 급한 일이 와가지고 남편분은 갔잖아요. 왜? 모르는 분하고 이제 약간 이렇게 이거 있었지만. 됐고, 니들 말 못 믿어. 못 믿는다고. 오히려 그 제출한 사진을 증거로 그냥 아내분이 써버리려고 하니까. 이 사진이 이렇게 쓸 줄은 생각지도 못했네. 참. 그러게요. 아니면 진짜 이 여자랑 바람을 폈다고 생각하는 건가? 에이, 탐정님이 그때 사진 설명 다 해줬잖아요. 아내분 혹시 의부증 아니야? 일단 남편분한테 의뢰 접수한다고 전달하고 아침 일찍 조사 시작하자. 네. 여그래. 이게 실합니다. 와. 진짜 같은 탐정이 한 부부의 사건을 이 프로 재밌죠. 재밌어. 남편의 의뢰를 맡긴 했지만 잠깐만요. 쌍방 아내분이 더 큰 우리 얼굴 리스크를 다 안에 알잖아요. 저렇게 올라보다. 아내의 거짓말이 의심되어 남편의 의뢰를 맡긴 했지만 쌍방 의뢰인 탓에 더 큰 리스크를 안아야 했죠. 자, 저렇게 올라보다. 예, 탐정사무소는 요즘 많이 안 바쁜가 보다. 또 다른 요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입이 없는 건 아닌데. 의뢰인 아내 얼굴은 확인했지? 예. 타이밍 맞아서 다행이네. 소주 한잔 해야지. 니네 탐정사무소는 요즘 많이 안 바쁜가 보다. 잘 부탁해. 예. 저희도 뭐 입이 없는 건 아닌데. 마치 이번 주엔 일이 없었어요. 잘 됐다. 이번 일 끝나고 소주 한잔 해야지. 좋죠? 자, 이제 동료 탐정에게 잘 부탁해. 의뢰를 맡기고. 그렇게 저희는 또 공조하는 거예요. 의뢰인에서 의뢰 대상으로 바뀐 아내의 동선과 현재 거주지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동료 탐정에게 의뢰를 맡기고. 그렇게 저희는 하루 종일 약국에서 일하는 아내에게 대상으로 바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현재 거주지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이 씨 퇴근했어요. 계속 따라갈게요. 하루 종일 약국에서 일하는 아내에게
특이사항은 역추적이다 이제. 떨린다. 아우, 와 저것도 추적 잘 진짜 쫄깃하겠다. 걸리면 안 되니까. 어디로 가는 거지? 오토바이 추격을 하고 있고 아내분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죠? 집 방향은 아닌 것 같고. 자 지금 어딘가에 주차를 했. 그곳은 어느 고급 빌라였습니다. 무슨 잠깐 집을 나서 저렇게 좋은 데 있어? 예, 탐정님. 여기 집이 아니라 다른 곳인데요? 제가 사진 보냈으니까 확인해 보세요. 집 나가고 친정집이나 호텔에 있을 줄 알았더니 빌라를 얻은 건가? 그러게요. 이혼할 생각을 하고 미리 얻어놓은 걸까요? 조 실장, 어디로 간지 끝까지 알아봐. 네, 배달 준비 됐습니다. 아 저기 배달의 만족 스타일로 자 이렇게 위장해서 배달 아, 요원으로 위장해서 같이 엘리베이터를 이제 타는 것 같습니다 아내분이랑. 떨려. 내 심장 소리가 들리죠. 엘리베이터 전체가. 아니 너무 떨릴 거야. 그 정도. 2층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올라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2층으로 갔어요. 오케이. 다시 나올 줄 모르니까 좀만 더 기다려보자. 이 실장은 그 사이에 2층 등기 떼보고. 네. 등기를 때 보는구나. 야, 등기 때 보서 있어. 똑똑하네. 잠깐 뭐야? 탐정님, 나왔어요. 어떤 남자랑 있는데요? 팔짱을 껴? 잘생기면 더 오빠라고. 오빠 해봐. 뭐야. 오빠? 귀엽네. 근데 자기야, 나 너무 비싼 거 사준 거 아니야? 아 600밖에 안 해. 내 남자한테는 하나도 안 아깝거든. 600밖에 안 해. 그것도 600만 원짜리 사줬어. 이거 안 알면 돼. 남편 너무 슬프겠다. 안돼 아내분. 어라, 남자가 있었다? 탐정님, 이것 좀 보세요. 등기를 뗐는데 뭐야, 남자한테 집을 넘겼어? 네. 소유권자가 유진이 씨였는데 2달 전에 김도진이라는 남자로 바뀌었어요. 2달 전이면 우리한테 의뢰했을 때잖아. 네. 그때부터 계획했던 것 같아요. 어머 어머 어머. 남편이 진짜 불쌍하다. 남자 나이가 99년생. 남자가 어리대. 띠동갑 동생한테 제대로 빠졌네. 하지만 아내의 추악한 민낯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또 뭐예요? 자기야, 우리 무릎을 좀 굽히고 골반 좀 내리고 어깨 좀 내려볼까? 무게를 한번 쳐보자. 네 오빠. 야, 안 잘하는데? 왜 잘하는데? 다시. 다시? 아 맞다. 자기 갖고 싶던 차 포르쉐였나? 그건 왜? 이혼하면 뽑아줄게. 자기 언제 이혼하는데? 아 고. 됐어. 저번에도 곧이라더니. 아 이번엔 진짜야. 내가 그 인간 맹모축에 약 좀 쳐놨거든. 아 어떡하지 나 이제 사람 더 못 진짜? 믿겠어. 와. 분명 아내는 무슨 일을 꾸미는 게 확실했고 저흰 수상한 상황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또 뭔 상황이 있나 봐요. 대체 뭘 준 거야? 저도 위스키 좋아하는데 종류를 잘 몰라서. 위스키 잘 아시나 봐요? 잘 아는 건 아니고 그냥 좋아하는 거죠. 저 위스키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네, 저 화장실 좀.
피한다 남편이. 민나 씨, 남편은 저런 사람을 만나야 돼요. 맞아요. 정말 괜찮잖아요. 참 좋은 남편이네. 뭐야? 뭘 뭐? 우리 짠할까요?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시죠. 안 돼, 안 돼. 오 멋있어 멋있어. 아, 뭐 하는 거예요? 당신이 말로 뭐 하는 짓입니까? 이거 범죄인 거 몰라요? 갑자기 사이다야. 왜? 선장님. 손에 이 문신 사진 속 여자랑 위치가 같아요. 어머 어머. 그렇지. 저쪽에 문신이 좀. 본능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촉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판을 흔들어 보기로 했죠. 미리 알려줬구나. 유진희 씨 알죠? 유진희 씨랑 대체 왜 그런 짓을 벌인 겁니까? 작업 친구야? 말 안 하시겠다. 경찰서로 갑시다. 아니, 그 여자가 시켜서 한 거예요. 아내는 남편의 불륜을 의심한 게 아니라 설계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남편을 유혹하기만 해주면 돈을 준다고 했어요. 이혼하면 성공 보수까지 준다고요. 아 맞네 아니요. 진짜. 괜찮습니다. 알았어. 지금 갈게. 그런데 남편분이 넘어오지 않더라고요. 안 넘어가니까 약을 타려고. 우리 남편 차려준 밥상도 못 얻어먹는 인간인 거 아는데 그래도 이번에 확실하게 좀 해줘요. 이번엔 수면제를 써서라도 무조건 성공해야 한다면서 돈을 2배로 준다고 했어요. 나 꼭 이혼해야 되거든. 악덕하네. 알았죠? 죄송해요. 나요. 지금 그 여자한테 가야겠어요. 저 남편이 받을 그 상처와 억울함은 어떡할 거냐고. 그 불 현장으로 간 거야. 빌라로. 여보, 그러고도 네가 사람이야? 남자한테 미쳐서 어떻게 이런 짓을 벌여? 그게... 아이, 미안. 놀랐지? 나도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어쩔 수 없었어. 그러니까 빨리 이혼해줬으면 이런 걸 안 봤을 거 아니야. 뭐? 자기야, 누군데? 자기야? 아 아니야 들어가 있어. 야, 씨. 당신 진짜. 그래 나는 그렇다 치자. 그럼 우리 아들은 매일 엄마 보고 싶다고 울면서 찾는 우리 아들한테 어떻게 연락을 한 번 안 하냐? 그러고도 네가 엄마야? 그러고도 네가 엄마냐고? 나 뭐 안 먹고 싶은 줄 알아? 근데 어떡해. 이가 애는 싫다는데. 이가? 네가 진짜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아니 엄마라는 사람이 어떻게 남자한테 미쳐서 자식을 버리냐? 어떻게? 사랑하니까. 이 사람이랑 있으면 다시 20살로 돌아간 것 같단 말이야. 당신 처음 만났을 때처럼 가슴이 막 두근거리는데 어떡해. 당신 항상 내 편이었잖아. 한 번만 이해해주면 안 될까? 너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마라. 남편 자식 다 버리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모든 것이 들통난 아내는 남편이 원하는 조건으로 이혼 도장을 찍었고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흥미로운 소식을 듣게 되었죠. 아내가 망해야 돼. 표정 좋아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사실 그 뒤로도 그 사람한테 계속 연락이 왔어요. 저는 아예 다 무시했죠. 그랬더니 자기야, 우리 집 현관 비밀번호까지 바꾼 거야? 잠깐 얼굴 보고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니까. 잠깐이면 돼. 부탁이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데?
미안해 여보.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잘못했다. 무릎 꿇고. 우리 다시 시작하자. 어? 제발. 나가. 너 내 눈앞에 다시는 뛰지 말라고 했지. 어? 아 헤어졌어. 그 새끼랑 헤어졌다고. 헤어져서 돌아온 거야? 아니 나가. 무슨 진짜 20살이냐고. 비밀번호 바꿨나 봐 그 남자가. 이쪽에 이제 또 다른 누나가 들어온 거야 이 집에. 그렇지 그렇지. 다른 새를 들어온 거야. 누구세요? 여기 저희 집인데요? 여기 사는 남자 어디 갔어요? 뭔 소리예요? 제가 돈 주고 샀는데 이 집. 계약 다 하고 잔금까지 처리했어요. 미친 여자 아니야. 아 팔고 떴구나. 팔고 갔어. 무슨 소리야? 집을 왜 팔아? 아줌마, 이거 빌라 하나 정도는 나랑은 대가라고 생각해요. 뭐? 너 나 사랑한 거 아니었어? 사랑했지. 우리 아줌마 돈을. 야! 너 때문에 이혼까지 했는데 어떻게 이래? 그러니까 돈 달릴 때가 마음 주래? 이혼하고 개털날지도 알았나. 돈 생기면 연락해요. 사랑해줄 테니까. 어머 어떡해. 나도 피해자야. 당한 거라고. 그러니까 나 다시 받아주면 안 될까? 나 아직 자기 사랑해. 우리 이혼 없던 일로 하자. 제발.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야. 안 돼. 안 돼. 병원 와서 좀 뭐 하는 짓이야. 영업장에서 지금 저거 안 돼. 성실한 남편을 능멸하고 불륜을 사랑이라 착각한 아내의 끔찍한 결말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뭐야 또 있어? 아버님. 갑자기 약국을 빼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맞다. 그치. 그래도 얼마 전까지 며느리였는데 너무 야박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아내는 불륜의 죗값으로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오라고 하셨어요? 지금이 제일 힘들 때예요. 상대가 잘못한 건데도 자꾸 자책하게 되고 무기력해지고. 저는 눈물 날 것 같아. 다 내려놓고 싶을 땐 이 사진을 보세요. 자신이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본인도 알아야 힘을 내죠. 배우자의 외도로 힘들어하는 많은 이들에게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잊지 마세요.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